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회로에 대한 분석, 기본적인 직렬, 병렬, 그 다음에 전압과 전위, 차에 대한 설명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회로에 대한 내용들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류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죠. 전류는 임의의 단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총 전하량, 단위는 여러분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것들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등장했었던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전류는 수식으로는 자 이렇게 우리 정의해요. 자, dT분의 dQ라고 정의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SE, VDN이라고 하는 좀 철자는 맞진 않지만 세븐이라고 하는 기호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요 식의 정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면적이 지금 S입니다. 단면적이 S라고 하는 도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전자들, 자, 우리 도선에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연결되면 도선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왼쪽이 지금 뭐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지금 플러스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값을 여러분들 표현해 주는 건데, 자,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류는 자, 전류 I라고 표현할게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 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 d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통과한 총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는데요. 자, 이때 dq 자리에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럼 총 전하량은 여기 있는 요 원기둥 사이에 있는 자, 우리 요만큼의 길이에요. 요만큼의 길이를 v 델타 t라고 한다면 자, 요 안에 있는 총 전하량 단위 시간 동안에 S라고 하는 면적을 통과한 총 전하량은 자, dq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 전하량에다가 우리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때 이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있죠?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N이라고 하는 값이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요 N은 당연히 전하 운반자, 전자를 전하 운반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 운반자 또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단위 부피당 개수를 의미해요. 그럼 총 개수는 단위 부피당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으니까 총 전하량은 우리 뭘 곱해줘야 되냐면 요 원기둥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부피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원기둥에 해당되는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자, 높이 곱해주는 여러분들 VDT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주면 dq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dt가 약분이 되고 SE, VDN이라고 하는 값만 이렇게 우리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V를 전자의 속력이라고 했는데 이 속력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동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동 속력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전자가 이동하는데 이렇게는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럼 도선 안에는 뭐가 좀 가득 채워져 있을 거냐면 양성자, 즉 원자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원자들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는데 그대로 직선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원자이랑 꽉 충돌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갔다가 충돌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충돌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이런 특징들 여러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동해가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실제 속력은 전자 되게 빠르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속력,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속력,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가 유동 속력이라고 부르는구나. 드리프트 벨로시티의 약자를 써서 D라고 하는 VD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도선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속력을 얘기할 때는 실제 전자의 속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속력? 플러스 극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인 항상 유동 속력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요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나중에 우리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대전 입자의 속력,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말이 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들 잘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저항을 이번에는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옴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가 사용되고, 자, 정의는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 그 다음에 또는 시그마 L분의 S라고 하는 자, 이런 기호로 여러분 표현해 주는데, 여러분들 S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저항의 단면적을 얘기해요. S는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L은 저항의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길이를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S하고 L 값도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로우하고 시그마가 또 중요한데, 자, 우리 로우는 비저항이라고 해요. 자, 비저항의 역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자,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다 물질의 특성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들마다 비저항이 큰 물질, 작은 물질, 전기 전도도가 큰 물질, 작은 물질이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저항이 큰 물질, 로우라고 하는 값이 큰 물질은 비저항이 커지면 저항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 비저항이 큰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도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면 비저항이 작으면 우리는 도체인 경우를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시그마가 큰 물질일수록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를 결정해주는 우리 물질의 특성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비저항이 여러분 또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체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같이 저항도 증가해요. 하지만 부도체하고 반도체는 우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작아지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우라고 해서 온도에 따른 함수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 제로에 1 플러스 알파 델타 t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여러분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도체인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온도 저항 계수, 여러분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알파 얘를 온도 저항 계수라고 부릅니다. 온도 저항 계수에 해당되는데, 우리 도체인 경우는 일단 알파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우리 어떤 것들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도 커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부도체하고 반도체는 우리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작아지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비저항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저항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 요 특징들.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의 부도체와 도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도체, 부도체, 반도체 말고도 어떤 물질이 있냐면 초전도체라고 물질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됐을 때, 자, 이걸 임계온도라고 해요. 특정한 온도가 됐을 때 완전히 저항값이 우리가 0이 되는 자, 이런 특징을 갖는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 저항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항이 없어지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면 굉장히 큰 자기장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또는 MRI라고 하는 우리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리에 사용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정의에 대한 특징들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저항이 25인 도선에 양단의 전압을 걸어 주었답니다. 근데 이 도선을 잡아 늘려서 그 길이가 2배로 되게 하면 저항의 크기는 몇 옴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떤 저항이 있는데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입니다. 근데 얘를 잡아당겨서 2배로 늘리면 길이만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단면적도 작아지게 돼요. 2분의 S로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저희가 뭐였었죠? 로 곱하기 S분의 L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면적은 2분의 1배가 되고 길이는 몇 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저항은 몇 배가 돼요? 4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25매 해당되는 저항의 4배에 해당되는 85매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답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또 2배로 잡아 늘린 도선에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 우리 오매 법칙에서 정리할 거지만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인 관계에 해당되죠. 전압이 일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저항이 4배가 됐으니까 전류는 몇 배가 됐습니다. 4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전류에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우리 오매 법칙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와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 I는 R분의 V 또는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런 식들이 우리가 오매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오매 법칙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회로에서만 쓰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회로. 그래서 저항 R이 있었을 때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럼 그때 양단에 걸리는 전압,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는 IR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 자, 이거를 우리는 오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역학에서 배우는 F는 MA와 같이 전기회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는 식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항의 연결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리하게 될 텐데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해요. 그래서 전체 전류가 I면 I1과 I2가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식 성립해요. I는 I1, I2와 같고요. 그러면 V가 좀 달라요. 자, 전체 전압이 지금 V입니다. 이 회로의 건전지, 전체 기전적으로 우리가 V라고 하고, 자, 우리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는 V1이라고 할 거고,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2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이때, 자, 전체 전압 V는, 자, V1 플러스 V2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V 대신에 IR, V1 대신에 I1, R1, 또 V2 대신에 I2, R2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I와 I1과 I2가 같다라고 있으니까 I와 I1, I2가 다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직렬로 연결되어서 있을 때 합성 저항입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로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표현은요, 두 개의 저항이 그냥 더해질 수가 있어서 두 개의 저항은 길이가 증가된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은 그대로 증가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병렬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병렬은요, 자, 이렇게 저항들이 위아래로 자,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 전압 V, 전체 전류 Y. 그러면 전류는 나중에 우리 이제 물의 흐름과도 많이 비교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다가 위쪽으로 나눠지는 전류, 아래쪽으로 나눠지는 전류를 I1, I2라고 할 거예요. 자, R1, R2가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어떤 관계식을 얘기할 거냐면,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좀 먼저 얘기하죠. 자, 회로에서,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위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를 V1이라고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얘를 V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우리 요게 중요해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V와 V1과 V2가 같고요. 대신 전류가 흘러가다가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 전류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좀 나눠지는 상황에 해당돼요. 위쪽으로 I1, 아래쪽으로 I2로 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전류가 나눠졌으니까 I는 I1과 I2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I 대신에 R분의 V, I1 대신에 R1분의 V1, I2 대신에 R2분의 V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V하고 V1, V2가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가 다 약분이 될 거예요? 자, V하고 V1, V2가 다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서 자, 얘도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 자, 전체 저항 또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성 저항 계산할 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계산해서 우리 R 역수를 취해준 값. 역수를 취해서 더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그게 병렬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저항 계산하는 뭐 얘는 우리가 그럼 병렬로 연결될수록 합성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럼 병렬로 쭉 연결하면 뭐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면 저항의 단면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합성 저항은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의 특징들,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저항이 그럼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체 저항이 우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저항이 자, 우리 두 개 더해서 여러분들 3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전체 전류 I를 계산합시다. 그럼 I는 옴의 법칙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서 3분의 9 3암페어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도 몇 암페어 3암페어 지나가고 여기에도 지금 몇 암페어 3암페어가 지금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IR 계산해서 여기는 3볼트가 걸리게 될 거고 여기는 우리 몇 볼트? 6볼트가 걸리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볼트, 6볼트 합한 게 전체 전압 9볼트랑 동일합니다. 라는 식도 성립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1옴이온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자,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좀 혼합 연결이에요. 자, 우리 병렬도 있지만 우리 직렬로 자, 우리 8옴이랑 얘네 둘은 우리가 무슨 연결? 직렬이라고 이런 볼 수가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요 회로 구하고 저항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자, 지금 30옴짜리의 저항이 지금 2A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0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V는 IR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60V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30옴과 또 R은 또 병렬이니까 그럼 R에 걸리는 전압도 우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도 60V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옴이죠. 왼쪽에 있는 8옴에 걸리는 전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8옴에 걸리는 전압이랑 60V 합쳐서 100V를 만족해야 될 거니까 얘는 지금 우리 몇 볼트에 해당됩니다. 40V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8옴에 40V 걸리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8옴의 전류는 얼마만큼 흘러갑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8분의 40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5A가 흘러갈 거예요. 근데 5A 중에 쭉 흘러가다가 나눠지죠? 위하고 아래로 나눠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2A가 흘러갔으니까 위쪽으로는 몇 암페어가 흘러가요? 얘는 여러분들 3A가 흘러가겠네요. 그러면 우리 또 옴의 법칙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죠? 자, I는 R분의 V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R은 I분의 V 3분의 60에 해당이 되는 25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기출문제 안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좀 더 복잡한 회로 자,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자, 요걸 배운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인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푸는 거에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예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물리량이 또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 전력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이건 또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특히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에 해당되냐면 소비 전력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 물어보고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해요. 자, VIT, R분의 V제곱 T, I제곱 RT인데, 단위는 에너지니까 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량, 소비 전력, 뭐 이런 물리량들은 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소비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R이라고 하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R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비 전력, 우리 P라고 좀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비 전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자, 전기 에너지의 일률을 우리가 나타내 줘요. 일률입니다. 그럼 일률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을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이걸 우리가 일률이라고 정의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었냐면 에너지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값을 요걸 우리가 일률로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 그럼 뭐가 다 없어져요? T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자, 우리 소비 전력, 단위 시간 동안에 해준 일 또는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VI, R분의 V제곱, I제곱, R이고요. 단위는 일률의 단위랑 똑같습니다.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소비 전력 잘 보시는데 요거 나중에 여러분 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소비 전력의 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사용할 텐데 여러분 아무거나 써도 돼요. VI 써도 되고 R분의 V제곱 써도 되고 I제곱 R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얘는 언제 쓰는 게 편리하냐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이 식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병렬로 연결되면 뭐가 동일하죠? 병렬로 연결되면 전압이 동일하죠. 그럼 전압이 동일하니까 소비 전력은 저항과 반비례인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식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I제곱 R은 언제 사용하는 게 편리하냐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요 식을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뭐가 동일하죠? 여러분들 전류가 동일해요. 그럼 전류가 동일하면 우리가 저항은 우리는 소비 전력에 비례하는 관계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일 때는 주로 요식 R분의 V제곱, 직렬일 때는 I제곱 R이라고 하는 식으로 써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비교해 주는 게 편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소비 전력량이에요. 자, 소비 전력량. 근데 소비 전력량은 우리 에너지랑 똑같은 식이네요. 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전기 에너지랑 식이 똑같은데 우리 요게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의 단위로는 뭘 사용하냐면 우리 초를 사용합니다. 지금 세컨드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비 전력량의 T는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는 우리 시간을 사용해요. 지금 hour라고 하는 단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단위가 좀 틀리죠? 자, 줄이 아니라 1와트 아워 또는 와트시라고 해요.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에너지랑은 단위가 좀 다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와트시라고 하는 소비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로 따지자면 3600줄. 왜냐면 1시간이 3600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1와트 아워는 3600줄의 에너지를 지금 사용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량, 자, 소비 전력 이 같은 세 가지 물리량들 비교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뭘 비교할 거냐면 우리 소비 전력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 소비 전력은요, 우리 어떨 때 많이 사용할 거냐면, 우리 뭔가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거나, 전구의 밝기예요. 또는 발열량 같은 것들을 비교하거나,
누가 더 열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누구 어떤 전과 더 밝겠습니까? 또는 어떤 전자제품의 성능 같은 것들을 비교할 때,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항상 소비 전력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자, 요렇게 이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회로는 두 개의 전과 직렬 연결. 오른쪽에 있는 CD라고 하는 전구는 이런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들로 지금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밝은 전구부터 차례대로 저는 그냥 비교할 거예요. 어느 전구가 더 밝은지 어두운지를 비교하게 될 건데요. 자,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소비 전력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항을 항상 먼저 판단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A, B 전구 먼저 저항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 전구의 저항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걸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A 전구의 저항을 우리 RA라고 하면, 우리 소비 전력, 우리 두 번째 공식 좀 쓸 거예요. 우리 어떤 거 쓸 거냐면, 자, 요거 쓸 겁니다. 자, P분의, 자, 우리 어떤 것도 V제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소비 전력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100V에 60W라는 얘기는 100V의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60W의 소비 전력을 냅니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비전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자, 소비 전력이 60으로 나와져 있고 전압이 100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제곱을 한 값. 이게 우리는 A 전구의 저항이라고 얘기할 거고, B 전구의 정도 똑같은 방법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얘는 100분의 우리가 얼마? 100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야, 누구의 저항이 더 큰 거냐면 A의 저항이 지금 더 큰 값으로 같습니다. A의 전구의 저항이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직렬로 연결하면 소비 전력 공식을 어떤 것들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I제곱 R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I제곱 R을 써요. 그럼 전류가 일정할 거니까 소비 전력과 저항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더 밝겠구나. 밝기는 누가 더 밝습니다? A가 더 밝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C하고 D 전구도 얘랑 똑같네요. 전압과 소비 전력이 지금 다 똑같이 등장했죠? 그럼 얘도 저항은요. 자, 저항은 누가 지금 더 큽니다. 자, RC하고 RD 중에서 누가 더 클 거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C전구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렬이잖아요. 그럼 병렬일 때는 소비 전력 비교할 때 뭘 쓰는 게 편리하다고요? R분의 V제곱을 쓰는 게 편리하다고요. 자,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밝기는 누가 더 밝습니다. 자, 우리 D전구가 더 밝기가 밝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저항 가지고 소비자. 선생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예, I제곱 R 가지고 다 써도 돼요. R분의 V제곱까지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편리하다고요? 자, 요렇게 직렬일 때는 I제곱 R, 병렬일 때는 R분의 V제곱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에 대한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너무 또 중요한 여러분들 개념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우리 심화로 가시면 우리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피트 시험에서는 직렬, 병렬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 요 전압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전압. 우리가 보통 건전지에서 우리 사용되는 전압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1.5V짜리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위차, 기전력, 전압 강화 이런 말들과 다 동일한데, 자, 결론 다 똑같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어떤 표현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전위차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게 되게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 펌프와 물과 물레 방아 이런 것과 전기 회로가 아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하죠? 펌프는 물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물을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물이 가다가 떨어지면서 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냐면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이제 표현해 볼 텐데 여러분들 물은 자 펌프는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펌프는 물을 위로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 이게 왜 우리가 펌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물레방아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물레방아에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면서 뭔가 이런 방아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어디에 대응되냐면 자 이렇게 전기 회로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지가 우리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깔별로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자 건전지가 펌프의 역할을 해서 건전지는 전류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건전지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물의 흐름은 뭐에 비교가 되냐면 전류의 흐름이랑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또 전구는 또 뭐에 비교가 되냐면 물레방아에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전류의 전위가 감소하면서 전구에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전류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위가 감소하면서 그 전구한테 일을 해줍니다. 라고 비교해 주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물레방아는 전구, 펌프는 건전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과 늘 비교가 되는 상황들로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걸 잘 좀 여러분들 보시고 좀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회로를 분석하면서 우리 전위차, 기전력, 전압 강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분석했던 것처럼 요거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6옴이랑 12옴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 요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좀 가셔야 돼요. 자, B하고 C 저항의 합성 저항. 그럼 역수 취해 주면 되죠.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12분의 3,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의 합성 저항은 4옴이 나오는데 직렬로 연결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2옴이랑 더해주면 되죠? 직렬은 그냥 바로 더해주면 되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전체 저항이 지금 얼마입니다. 라고 전체 저항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옴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다. 12V가 나와져 있으니까 2암페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몇 암페어,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가 지금 흘러가냐면 2암페어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여기에도 지금 2암페어가 흘러가는 상황, 여기에는 근데 나눠지죠? 전류가 여러분들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항이 클수록 조금 전류가 흘러가요. 그래서 자, 2옴 중에서 자, 1대2로 전류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자, 우리 2암페어 중에서 3분의 1만큼 가고요. 아래쪽으로는 2암페어 중에서 3분의 2만큼 가는 3분의 2, 위쪽이 3분의 2예요. 아래쪽이 3분의 1만큼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밑에는 3분의 2암페어, 위에는 3분의 4암페어가 흘러가서 우리 A에 걸리는 전압 4V, B하고 C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은 값 나오네요. 얘는 몇 볼트에 해당됩니다. 얘는 8V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도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A 저항에 걸리는 전압 4V, B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우리 8V, 자, C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8V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처럼 분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색깔 좀 달리해서 표현할 텐데. 자, 전위를 설정합니다. 자,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여기에요. 건전지가 있으면 보통 건전지 마이너스 극쪽을 보통 여러분들 뭐로 설정하냐? 여기를 0V 내가 전위를 설정합니다.
전위를 설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위. 자,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 흘러가요. 그러면 자, 우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연을 전류가 흘러가면 건전지는요. 12V만큼 전위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0V에서 왼쪽으로 건전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넘어가면 12V만큼 전위가 높아져서 여기에서의 전위를 12V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전위가 0V, 여기는 전위가 12V, 건전지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것도 도선만 있습니다. 그럼 도선만 있으면 전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A점도 12V. 근데 이제 B점이 중요하죠. 자, 전류가 저항을 흘러가면 우리 저항한테 이의를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지나면서 전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IR만큼 4V만큼 낮아져요. 그래서 B점의 전위는 얼마라고 하셔야 되냐면 12V 중에서 4V만큼 낮아진 여기를 여러분들 8V라고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B점의 전위 8V. 또 전류가 또 연도에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는 어차피 우리 전압이 낮아지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8V, 8V 이미 구했잖아요. 그럼 B점의 전위 8V 중에서 B의 저항과 C의 저항을 지나면서 8V만큼 또 전압이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C점의 전위는 다시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C점의 전위는 0V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중학교 때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로에서 각 지점에 대해서 전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건전지 양단의 전위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2V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A, B 사이 양단의 전위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4V. 우리 계산 결과랑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을 자, 우리는 전위차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BC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8V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전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전위차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쓸 거고요. 근데 전위차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 지점에 대해서 뭘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전위를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전위차를 우리가 계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위와 전위차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들 벌써 다 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네요. 선생님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냥 계산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키르호프의 법칙을 배울 때 우리 복잡한 회로 분석할 때는 꼭 전위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전위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분석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 설정하는 거, 전위차 결정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가변저항에서 참 많이 나오는 특징에 해당돼요. 자,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우리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가변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뭘 얘기할 거냐면, 자, 가변저항을 증가시켰어요. 자, 두 개의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변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로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좀 얘기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왼쪽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저항을 내가 전압을 V1이라고 할 거예요. 왼쪽 양단의 전위차를 V1, 오른쪽 저항 양단의 전위차도 있겠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저항 전압입니다. 얘를 V2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요 관계식 얼마였었죠? V는 V1 플러스 V2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옴의 법칙, 우리 I는 R분의 V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가변 저항을 증가하면, 자, 전체 저항, 전체 전류, V12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 얘기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가변 저항 증가하면 전체 저항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죠. 왜냐하면 우리 전체 저항은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Rx 플러스 R2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증가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전체 전류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전체 전류 감소하면 아유 당연히 자 우리 요거는 우리 V1 자 우리 V1, V2가 있는데 자 V1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 V1은 당연히 I 곱하기 R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R2는 변함이 없지만 I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V1도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 감소해요. 위에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쓰는 게 저는 편할 텐데 몰랐어요. 지우개를 좀 바꾸고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로 자, 이렇게 바꾸고 자, V2예요. V2가 얼마냐면 이게 I 곱하기 R2였는데 자, I가 감소했고 R2는 일정할 거니까 V2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틀려요. 여러분들 V1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I 곱하기 RX죠. I 곱하기 RX. 근데 RX를 증가시켜서 R이 지금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V1은 몰라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판단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가변저항 증가해서 우리 V2가 어떻게 되는 걸 확인했어요?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전체 전압은 일정해야 될 거니까 일정해야 되려면 V1은 어떻게 됩니다? 증가해야지 우리가 식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은 증가합니다. 이렇게는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전체 저항이 자, 어떻게 되는지 가변저항이 증가됐을 때 전체 저항, 전체 전류, V12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 기본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변저항 증가했을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저는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번 병렬도 하셔야 돼요. 자, 병렬끼리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병렬은 뭐가 동일했어요? 전압이 동일했죠. 그래서 V1, V2가 다 동일했었고요. 걸리는 전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다 전압은 자 V로 지금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I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RX분의 V라고 얘기할 수 있고 I2도 R2분의 V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것도 이렇게 분석하죠. 가변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전체 저항, 전체 전류, I1, I2 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도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변저항 증가하면 전체 저항 무조건 증가해요. 그죠? 직렬이든 병렬이든 가변저항 증가하면 전체 저항 항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전류도 감소합니다. I 감소해요. 전체 전류가 감소하는 자 이런 특징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전류 이제 위아래로 나눠질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I2부터 보도록 할게요. I2 V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I2는 자 우리 V도 일정하고요. 자, V도 일정하고 모두 변함이 없어요. R2도 변함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I2는 어떻습니다? 일정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I2 변화 없습니다. 대신 자, 위에 건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좀 간단하네요. V는 변하지 않아요. V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RX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RX가 증가했지요. RX가 증가하니까 I1은 어떻게 됩니다? 당연히 감소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1은 감소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렬, 우리 병렬일 때 가변저항 증가했을 때 변화들.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전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전구. 그러면 자, 가변저항 증가하면 전구의 밝기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습니다? 전압도 일정하고 저항도 일정하고 당연히 전류도 일정하니까 자, 우리 전구의 밝기예요. 전구의 밝기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좀 전에 이것도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전구가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좀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 자, 병렬이고 자, 이번에는 자, 직렬인데 우리 좀 전에 직렬 정리했었죠? 직렬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전구를 등장을 시킵니다. 전구를 등장을 시키고 가변 저항이 증가되면 자,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V2가 우리 항상 밝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비교하라고 했냐면 소비 전력으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저항 일정하고 우리 뭐가 감소했어요? 자, 우리 전압 감소하고 당연히 전류도 감소했으니까 밝기도 어떻게 됐습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전구 등이 등장했을 때 자, 밝기의 증가, 감소, 일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에 대한 특징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거 혼합 연결도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가변 저항이 증가했을 때 전체 저항, 전체 전류, 또 V1, V2, V3, I2, I1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판단해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좀 바꿀게요. 요거 I1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1, I2.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V1이라고 설정할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당연히 V1으로 설정할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거 V2라고 할 거예요. V2라고 할 거고, V2. 자, 우리 R3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V3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V1, 2, 3 설정하고 I1, 2, I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직렬이잖아요. 자, 얘네 두 개와 얘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무슨 연결인 거냐면 직렬입니다. 그리고 V1, V2는 어차피 동일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랑 같습니다. V1이랑 우리가 뭘 더한가? V2를 더한 V3를 더한가? 또는 뭐라고 해도 돼요? V2 V2에 해당되죠. V2랑 V3를 더한 값이랑 같습니다. 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비교하고 식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 저항을 증가시켰어요. 자, 가변 저항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뭐 직렬이든 병렬이든 혼합 연결이든 무조건 전체 저항을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전체 전류 감소합니다. 그럼 전체 전류가 감소하면 여기 R3에 흘러가는 전류가 전체 전류네요. 그래서 자, 요것도 여러분 감소하게 돼요. 전체 전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V3가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얘는 I 곱하기 R3가 우리 V3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R3는 일정하지만 I가 감소했어요. I가 감소했으면 V3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다? 감소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V3가 감소했어요.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V3가 감소했으면 당연히 V1하고 V2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셔야 돼요. 늘 증가했습니다. V2 증가하고 V1도 증가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I2를 보세요. I2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2분의 V2. I1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RX분의 늘 V, 늘 1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I1, I2 우리 비교하고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 V1과 V2는 이미 우리 어떻게 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냐면 늘 증가하는 걸 지금 판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V3가 감소했으니까. V3가 감소했으니까 V12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길 보세요. 자, V2 증가했어요. 그럼 V2는 증가했는데 R2는 일정합니다. V2는 증가했는데 R2는 일정하니까 당연히 I2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습니다. 자, R2 일정하고 뭐 증가했으니까 V2는 여러분 증가했으니까 I2도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RX로 가죠. 자, 우리 I1 갑시다. 근데 I1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RX를 증가했더니 V1도 지금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I1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I는 우리 뭐랑 더한 값이에요. I1과 I2를 더한 값이 전체 전류 I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있죠? 전체 전류가 감소했어요. 전체 저항이 증가해서. 그런데 우리 I2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 확인했어요? 증가되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I1은 어떻게 됩니다? 얘는 전체가 감소하려면 더 많이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서 I 전체 전류가 감소했는데 I2가 증가하는 걸 보고 I1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1 어떻게 했습니까? I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요거회로 분석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항 대신에 뭐가 등장하냐면 전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전구 A 전구, 여기에 B 전구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럼 A 전구는 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전압 전류 증가했으니까 밝기 증가하고, 자, B 전구의 밝기, 자, 여기도 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얘는 전류도 감소하고 전압도 감소하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얘는 밝기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가변 저항에서의 특징들까지도 꼭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까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때 밝기 변화를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가변 저항의 크기를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가와 나에서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세요. 우리 좀 전에 했던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우리 가변 저항 증가시키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 병렬끼리만 연결되어져 있으면 밝기가 일정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 자, 여기는 우리 어떻게 했죠? 자, 여기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는 밝기가 자,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저항 대신에 꼬마 전구가 있었으면 여기에서는 밝기가 감소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정리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것들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좀 갈게요. 우리 스위치도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근데 스위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항이 없는 전기 장치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으면 그냥 도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선 쪽,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만 모두 전류가 흘러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와 같이 자, 회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스위치 S1, S2를 차례로 닫을 때 일어나는 전구 밝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들이 해당이 돼요. 자, 먼저 S1을 먼저 닫았어요. S1을 먼저 닫았습니다. ON 했습니다. 그럼 S1을 닫으면, 근데 여기도 저항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아래쪽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아래쪽으로만. 근데, 자,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위로도 흘러가고, 아래로도 지금 흘러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 둘의 합성 저항, 이렇게 합쳐진 거네요. 자, R2의 저항이 병렬로 좀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구가 혼자 있을 때보다 R2를 연결하면 얘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합성 저항이 감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의 저항이 전구가 혼자 있을 때보다 작아졌어요. 그럼 작아지면 자, 우리 R1에 걸리는 전압 V1이라고 하고 R2하고 우리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V2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의 저항이 감소하면 우리 전류가 동일했을 때 직렬이죠. 얘하고 얘네 둘은 직렬입니다. 그럼 우리 전류가 일정하면 V하고 R은 반비례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R2를 연결하면 S1을 닫으면 얘네 둘의 합성 저항이 작아지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전압이 감소하면 소비 전력도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S1을 닫으면 우리 전구 밝기입니다. 전구 밝기가 감소합니다. 이렇게는 매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2도 닫았습니다. S2.
S2 가운데 거도 지금 닫았다 이런 뜻이에요. S2도 지금 닫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S2를 닫으면 요 가운데에 있는 회로 보세요. 자,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항도 없고 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구도 일종의 우리 저항이에요. 그러면 전류는요, 항상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항상 저항이 작은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세 개 중에서 R2하고 가운데하고 전구 중에서 가운데는 아예 저항이 제로가 됩니다. 그럼 가운데 쪽으로만 몽땅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가운데 쪽으로만 몽땅 전류가 흘러가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전구에는 아예 전류가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 전구는 아예 우리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늘 꺼집니다, 꺼진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만 닫을 때는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S2를 닫을 때에는 그 뒤에 S1을 닫은 다음에 S2를 닫으면 자, 전구에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서 꺼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분석을 잘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과 스위치는요, 기초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로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초에 관련된 전기회로. 자, 요 전기회로는 우리 나중에 어디에서 복잡한 회로, 이게 시험에 나와요. 복잡한 회로 분석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초 강의 전기회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